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세종병원의 박하욱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실은 제가 뭐 타비 환자들 이머전시 케이스를 또 PCI를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제가 팁과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케이스를 제가 만드느라고 실은 굉장히 옛날에 아픈 힘들었던 기억을 되돌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슬라이드 만들면서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뭐 앞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은 뭐 타비 환자들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PCI를 해야 되는 시그니피컨트한 스탠스는 환자들이 뭐 많은 보고는 한 80%, 보통 한 60% 이상. 최근에 로리스크 환자들은 좀 적게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PCI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연거 탑이 또 로리스크 환자들 탑이하면서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살면서 이제 CAD의 프레벌런스는 점점 높아질 거고 엔지오그라피나 PCI를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거고 또 옛날에 사바를 해서 밸브 인 밸브를 하거나 리도 타바를 하거나 했을 때 더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인터벤셔니스트들이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 타비한 환자들의 코로나리 액세스 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챌린징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패밀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환자들마다 좀 전에 이광수 선생님 뭐그 CT로 분석하고 환자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하시는 모델들도 보여줬지만 환자들마다 다 루트 아나토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딱 무슨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오리피스 앞에 뭐 네이티브 밸브 리플렛도 있고 스텐트 프레임도 있고 커뮤니럴 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챌린징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핀 밸브를 넣고 이렇게 이제 루트도 크고 임플란트도 낮게 돼 있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요즘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줄이겠다고 저도 하이 임플란트 좋아하는데 루트는 크더라도 하이 임플란트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환자는 루트도 작은데 하이 임플란트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제 챌린징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설명이라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이 잘 맞아서 이렇게 커뮤니럴 탭 피해서 이렇게 셀을 3개 정도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코로나리 억세스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셀프 스탠딩 밸브도 억세스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온라인이 안 맞아서 커뮤니럴 탭 뒤에 이제 코로나리 루트 그 오프닝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먼 셀에서 그것도 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 각도를 뚫고 여기를 진입한다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고 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억세스 스터디에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실제로 이제 셀프 스펜딩 밸브에서는 이제 그 수프라이눌라 밸브에서는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가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유의하게 이제 어려워서 코로나리 그 디지즈가 있어서 나중에 리억세스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분들은 다른 아나토미컬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는 뭐 벨링 스펜더블 밸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케이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 제가 실제로 적은 차트를 저는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올해 4월 16일,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이네요. 석 달 전에 환자분이 오셨고, 환자분 예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PCI랑 타비에드를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4월 초부터 갑자기 익서셔널 디스니아 체스트 페인이 악화됐고, 혈압은 괜찮으셨고, 근데 운동하다가 니어 싱컵도 있었고, 엔지 리스판스가 분명했었고, 전날에는 오시기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외래로 오셨는데, 전날에는 막 식은땀 나고 레스팅 페인이 걸렸다.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환자의 과거력을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저한테 오셨는데 당시에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이었고 3베슬 디지즈, LAD, PCI, 그다음에 서큐트 OM, CTO였는데 PCI 했고 RCA도 롱스텐으로 PCI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AS에 대해서 당시에 이젝션 프랙션 45%, 뭐 VMAX 4.3 이랬던 분인데 사피엔 3로 29mm짜리 하고 마일드 PVL 정도가 남았고 환자는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이런 상태로 다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플랜이 ER로 가십시오. 제가 오전에 한 11시쯤 넘으면 외래가 끝나니까 엔지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보내드렸습니다. 응급실 가셨을 때 랩은 뭐 BMP도 갑자기 더 많이 올랐고 트로포닌이 이렇게 뜬 상황이었고 이 케이지에서 다행히 ST 체인지에 뭐 데피니트한 체인지는 없어서 엔지오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먼저 보실 거는 타바 하기 전에 작년 10월 엔지오를 보시겠습니다. 뭐 아레오 크라니알베에서 보시면 디스탈 랩트 메인에 한 뭐
50%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PCI를 안 했던 케이스였고요. 조금 돌려서 찍어보면 미드 LED에 굉장히 조금 이상한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분석을 해보면 플럭 럽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각도가 아주 힘들게 꺾여 있는 이런 LED 모양이 보입니다. LED PCI하기도 굉장히 당시 힘들었었고 서커트 OM으로 이제 뭐 슬러기션 플로우가 살짝 가는 저는 CTO라고 우기고 CTO 청구를 했는데 안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RCA는 프록시멀 투 미드에 타이트한 리전이 있었습니다. 뭐 디스탈에도 PD에도 굉장히 큰 PD였는데 타이트 리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놔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PCI를 하고 LAD가 제일 굉장히 힘들었는데 LAD PCI 그다음에 서크는 스탠 하나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뒤에가 다이세게 와서 하나를 더 넣었고요. 짧은 스탠을 RCA도 스탠을 넣어서 조금 언더 익스펜션이 있었지만 일단 이 상태로 타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프리타비 CT 어널리시스를 보면 LR 퓨전이 되어 있는 이제 타이번 바이스커스피드였고 뭐 에코에서도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의 하이트는 좋았고 사이너스 발설바도 꽤 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뭐 큰 문제 없이 잘 시행을 했고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찍는 이 NGO가 코로나리 억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가 CT 분석을 다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이 아나토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비를 했고 드디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4월 16일 날 토요일 오후 외래를 끝나고 이분은 코로나리 하이트도 충분히 좋았고 SOV가 넓었기 때문에 가이딩 그 코로나리 억세스 엔지오그래피 억세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 뭐 환자분 사시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리전이 트루 바이포케이션으로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니어 토탈로 오셨습니다. LAD 프록시말에는 컴퓨테이션 플로우가 살짝 남아서 뭐 LAD 플로우가 안 갔고 저는 실은 요 엔지오를 찍기 전에 RCA 디스탈 여기가 좀 찝찝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리전 뒤로 하나 나 있던 코라테라센으로 다행히 LAD를 먹여 살리고 있어서 환자분이 큰 사고가 안 나고 저한테 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이제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했고요. 6프렌치 우리가 타비한 환자들은 요 셀스트러스 사이로 가끔 가이딩 카테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프렌치 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6프렌치를 실제로도 많은 센터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가이딩은 실은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루트가 충분할 것 같아서 EBU를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됐었고요. EBU를 선택을 해서 이제 와이어를 먼저 서크 쪽으로 필더 와이어를 이제 살살 넣었는데 큰 저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만 넣어도 시스템이 다 빠지는 그래서 가이딩을 JL 3.5 사이드홀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양쪽으로 와이어는 잘 됐고 서크 투 메인 투 서크로 먼저 이제 프리발론 2.515 라자 발론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LAD 쪽으로 다시 넘기고 이제 미니 크러싱을 하려고 했는데 LAD로 그냥 타이탄 리전에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1.5 발론을 다시 꺼내서 프리 발론을 다시 하고 시퀀셜 발론을 했고 요때가 이제 시노지 메가트론이 처음 론칭됐을 때인데 저는 그냥 시노지 3.5 11을 서크에 먼저 넣으려고 달라 그랬는데 처음에 가이딩을 안 해서 너무 스텐트가 진행을 안 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이 메가트론을 꺼내줬더라고요. 시너지 메가트론은 스트러트 조금 두껍고 그래서 가이딩 안에 발론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가 힘들고요. 발론 트래핑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고 잘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앵글이 심한 리전 그다음에 6프렌치로 발론 아니 그 미니 크러싱 할 때는 메가트론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너지로 다시 바꿔서 가이딩 안으로 리전 안으로 넣고 그다음부터 뭐 미니 크러싱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파이널 캐싱까지 하고 다행히 프로시전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던 힘들었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78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뭐 전형적인 AS 증상이 있고 AFib RVR로 하트 페일리어 증상 같이 해가지고 이제 타병원 경위에서 저희 병원 오셨고요. 엔지오를 당시에는 타바 하는 날 같이 찍었는데 엔지오가 서크 프록시말에 거의 서브토탈 오클루전, LAD는 CTO 체인지가 돼 있고 RCA에서는 뭐 큰 리전은 없었지만 LAD 쪽으로 이제 그레이드 2 정도의 이제 코라테럴 플로우를 보이고 CTO 세그먼트는 비교적 굉장히 짧아 보였습니다. 근데 뭐 타바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프리 타바 하기 전에 LAD까지 치료해 주기가 너무 이제 옆에 사람들 시간 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일단 서크는 먼저 하나 해놓고요. 타비를 진행했고 타비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루트가 좀 작은 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타바 지나고 한 이틀 뒤에 스테이지드 PCI를 LAD를 하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잘 되겠지 뭐 S3니까. 근데 뭐 서클라비안부터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디얼 어프로치를 했고 6프렌치 JL 3.5로 가이딩을, 이분도 실은 셀 사이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뭐 일단 가이딩이 걸리는 척 하길래 와이어를 넣었는데 턴파이크 LP로 이제 서포트를 받고 가이어 이제 퍼스트로 하는데 와이어만 살짝 밀어도 가이딩 시스템 전체가 막 다 이렇게 밀리는, 굉장히 백업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와이어는 다행히 리전은 그래도 가이어 퍼스트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 뭐 턴파이크를 넣어볼 생각도 안 하고 와이어만 넣어도 시스템이 밀렸고, 결국 와이어는 디지털까지 진행을 했는데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다 리무브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뭐 어렵구나. 그래 이제 익스텐션 가이드 전락 카테터를 넣었고, 다행히 이제 턴파이크도 좀 더 진행을 하고 가이딩 시스템을 좀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시퀀서를 반론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텐트하고 뒤에는 DEB 해서 뭐 케이스는 해피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테크닉이 없는데 어떤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하고 막 찾다 보니까 마운틴 사이나이에서 이제 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뭐 재밌는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셨는데, 웹사이트가 열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제가 따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디올로지 앱이라는 이런 웹사이트고, 이게 뭐 웹에서도 되고 핸드폰 앱에서도 되는 그런 앱인데요. 여기 이제 탑이 관련된 세션을 들어가면 뭐 관련된 기본 정보부터 어떻게 접근해라, 와이어는 뭘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정리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던 이유를 보면, 이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지만 이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하이드로필릭 컴플릿 J 와이어, 완전히 J 타입으로 꼽힌 와이어로 이제 타바 밸브 손상이 없이 밸브 안까지 이제 카테터를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어느 정도 이제 끝에만 조금 구부러진 일반적인 이제 A 타입 와이어로 요 셀을 셀렉션을 해서 그 사이로 가이딩을 밀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와이어를 넣어서 코로나리 억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꼭 써서 PCI를 하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PCI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도 제가 이제 요 바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백업을 서포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셀 안으로 들어가면 뒤에가 이제 기대지기 때문에 훨씬 저희 일반적인 PCI 할 때 백업 얻는 효과랑 비슷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나중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관영 선생님 다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 케이스를 다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 안으로 못 들어가고 가이딩이 이제 밖에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 케이스 역시 가이딩이 밖에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어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프로시저가 됐던 경우였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딩을 이 안으로 밀어 넣는 아까 같은 그런 팁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뭐 크게 일반적인 NGO랑 큰 뭐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가이딩 선택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익스트라 백업을 얻기 위해서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EBU나 XB 같은 거는 실은 타반 환자분들한테는 쓰기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가능하면 JL이나 JR이 제일 첫 번째 추천되고, 레프트 가이딩 시스템도 JR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걸로 잘 안 되면 엉덩이가 좀 작고 여러 각도가 꺾여 있는 이카리 카테터 같은 거, 이런 이카리 라이트를 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로나리 타비안 환자들의 코로나리 억세스는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이카리 카테터나 AR 카테터를 잘 써보고 그런 거를 캐스랩에 좀 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 안 된 경우에는 넌 셀렉티브 그 이미징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필요할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서는 JR 카테터가 실은 조금 더 유효한 경우들이 많고, AR이나 뭐 MP 카테터나 이카리 카테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오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